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IQ가 큰 작은 여인으로 불렸던 자닛 옐런의 연준 의장이 해임된 지 3년 만에 이제 재무장관으로 돌아옵니다.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자 노동 전문가로서 바이든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사실 이 제닛 옐런 이전에 FRB 연준 의장이 헬리콥터 벤이라고 불렸던 벤 버냉키였습니다. 헬리콥터 벤이라고 불렸던 것은 헬리콥터를 타고 돈을 막 이렇게 뿌렸기 때문이죠. 벤 버냉키의 후임으로 2014년 연방준비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제로금리까지 낮춰졌던 이 금리를 0.25%대로 다시 상승시키면서 이후 미국의 실업률을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가 이 제닛 옐런을 2017년 해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독립기관의 어떤 장을 해임시키고 지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제닛 옐런을 치면 예전에 이 제닛 옐런에 의해서 해임되었던, 불명예 퇴진을 했던 이 옐런의 뉴스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트럼프가 선거 내내, 그러니까 이전 선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6년도 선거 내내 제닛 옐런의 어떤 그 금리 관련된 내용을 엄청나게 비판했고, 본인이 당선되자마자 해임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미국의 전통상 당이 다르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이렇게 해임시키거나 그런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니까 그 어려운 걸 또 그렇게 해낸 겁니다. 옐런 의장을 해임하고 그 임명시킨 것이 자기 쪽 인사인 파월 의장인데, 파월 의장 또한 트럼프 임기 내내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파월과 트럼프의 갈등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파월의 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연방준비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논리에 움직이지 않고 이 경제적 수치에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합리와 효율성의 결정이 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의 옐런 재무장관 임명 소식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종합지수는 오히려 하락은 아니지만 0.2% 상승하는 데 그쳤죠. 이게 2014년에서 2018년 동안 옐런의 어떤 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당시에 나스닥 종합지수가 약 60% 이상 상승한 기록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옐런은 노동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의 이 바이러스 상황에서 급격하게 악화된 실업률에 관련된 어떤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애플이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또는 이런 그 페이스북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옐런 의장의 예전에 시장 친화 정책이지 않은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을 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옐런은 노동 전문가이면서 거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의 재무장관인 무누신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이 무누신은 골드만삭스 은행가 출신으로서 예전에 헤지펀드를 거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는 각종 M&A를 통해서 M&A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가
트럼프에게 발탁되어서 재무장관으로 된 인물인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의 출신이 뭐 그 사람을 다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국가를 기업처럼 운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긴 하지만 국가를 기업처럼 운영하게 되면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고 계층 간 갈등이 매우 심해집니다. 이런 갈등은 시장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소비와 생산이 적절하게 일어나고 소득의 분배가 균형 있게 일어나야 이 사회가 건전하게 상승하는, 발전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제 바이든의 옐런 지명으로 이렇게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 넘게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어저께 시장 뉴스 중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중간 발표가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평균 70% 이상의 효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이렇게 대조를 보인 것은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연준의 바이든의 옐런 재무장관의 어떤 지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러셀 2000 지수 역시 어제 전체 시장에서 1.85% 그러니까 나스닥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전부터 이 러셀 2000 지수가 제대로 올라야 시장이 정상적인 궤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러셀 2000 지수는 중소기업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양극화,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 빅테크 간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주춤한 사이에 이 시클리컬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이 러셀 2000 중소기업주로 이렇게 온기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및 일본, 아시아 시장이 어제 사실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어저께에도 외국인이 약 9,700억, 9,800억 가량, 1조 가량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한 금액은 약 6조 4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고객 예탁금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증시자금이 이렇게 지난 9월 달에 비해서 위로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는 예전보다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유동성 장세라는 겁니다.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하게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2021년 우리나라 증시 예상 밴드가 3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IT 반도체가 이 주도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경계심은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굳이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네, 어저께에도 제가 장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이 좋은 날 윗꼬리를 잡게 되면 멘탈이 뭉개집니다. 멘탈이 망가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긴 호흡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우리나라 가치주들이 기회를 준다면 낮은 가격에 줍줍을 하세요. 이 가치주들이 조금 꺾여서 음봉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바로 팔고 그러지 마시고 줍줍 하시는 것이 현재 이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하시는 걸 겁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매일 아침에 아침 시황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의 시황 보시고 도움 받으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식공무원이 운영하는 멤버십도 한번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